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강민입니다. 오늘도 휴일인데 오늘은 새로운 소개시켜드릴 섹터가 있어 한꺼번에 가져왔고요. 그 이유 중에 하나 여러분들 4월 한 달간에 주식 투자하면서 굉장히 어려웠던 한 달이었고 추정이 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높은 고환율과 미국의 금리 인하가 지연되면서 금년에 한 번 정도밖에 금리 인하를 안 할 수도 있고 또 금요일 새벽에 발표된 미국의 물가 지수에서도 물가가 여전히 고물가이기 때문에 금리 인하는커녕 올 수 있다 이런 이슈가 나오고 또 그 굴이라든가 각종 원자재들이 급등하면서 물가 상승 그다음에 또 거기다 달러에 대한 원화 환율이 1,400원대를 오르락 내리락 터치하면서 한 1,480원에서 1,400원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죠. 그래서 환율도 높고 금리도 높고 또 우리나라 시장 상황도 딱히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과 중국은 반도체라든가 조선이라든가 자동차 분야에서 패권 전쟁을 벌이고 있고 중동에서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또 이란이 또 치고받고 전쟁을 하고 있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렇게 전 세계적이고 또 도메스틱하게 국내적 상황이 주식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내기 어려운 한 장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어려운 거시 경제적 변수들, 즉 고환율, 불안한 국제 정세 이런 것에도 불구하고 수익을 볼 수 있는 섹터가 있는 게 그게 바로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릴 바로 K-뷰티 영역입니다. K-뷰티는 역대급 실적이 주목되고 있는데 K-뷰티 역대급 실적에 주목하자 하는 메시지로 저는 오늘 여러분을 찾아뵙고 있습니다. 자, K-뷰티는 고환율 시대의 코로나 엔데믹 탈출의 수혜주다. 무슨냐면 코로나가 2022년 2월에 발생하고 한 2년간 우리나라 문이 닫히면서 대중국 중심이었던 유커 중심이었던 우리나라 K-뷰티라든가 피부 미용, 화장품 이런 섹터에 매출이 급감을 했겠죠. 물론 여행이라든가 항공도 줄었지만 이런 부분의 매출이 확 줄어서 회사들이 완전히 위기에 있었는데 그 와중에 많은 K-뷰티 그 회사들이 돌파구를 해외에서 돌파구를 찾았는데 그게 해외 매출처의 다변화였습니다. 그래서 그 고환율 시대의 효과를 오늘날에 와서야 톡톡히 보고 있는데 그 고환율이라는 게 대중국 환율이 아니라 대달러 환율이기 때문에 미국향 수출이 많은 회사들 위주로 급등을 했다. 좀 이따 제가 소개시켜드리겠고 자 그때는 우리가 작년만 해도 이걸 리오프닝이라 코로나에서 다시 오픈한다 해서 리오프닝이라고 그랬는데 작년에서야 비로소 역대급 실적을 기록하고 가장 큰 실적은 금년 1사분기라는 뉴스가 3월 달에 나오면서 급등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소개시켜드린 거는 3월 달에 뉴스가 나오기 전에 한 일주일, 2주일 전쯤에 묶어서 제가 소개해드렸고 그 이유를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 상반기 1,400원대 고환율 최고의 수익태는 뭐다? K-뷰티다.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K-뷰티가 피부 미용이라든가 화장품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우리나라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그런 가격 메리트 또는 품질 메리트에 부합하는 상품과 서비스를 통해서 특히 북미와 일본 쪽에 수출이 급증했고 최근에 와서는 수출이 급감했던 중국에서조차도 2월부터는 중국에서조차도 최고의 수출적을 기록하고 있고 특히나 금년 2월부터는 유커들이 귀환하고 있고 3월에는 중국에서 오는 항공기들이 한 50% 이상 급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4월 달에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치니까 유커라는 기존의 보따리상 이런 거 외에도 개인적인 여행객들이 많아서 우리가 K-뷰티와 관련된 회사들의 실적이 많이 기대된다 이겁니다. 특히 여러분들 강남역에 제가 이제 자주 가보면 제가 보지 못하던 외국인들이 전 세계 외국인들이 많이 와 있어요. 옛날에는 외국인을 보려면 명동에 가서 그런 화장품 거리를 봐야 되는데 요즘에는 강남역 대로만 쫙 가도 외국인들이 많이 옵니다. 근데 당연히 한국에 오는 게 일상적인데 특히 달러를 사용하는 국가들 있잖아요. 미국, 캐나다든가 또 유로화를 사용하지만 달러를 주로 쓰는 더 유럽 사람들이 많이 한국에 왔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이 사람들이 선호하는 K-뷰티에서 수출이 많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내수에서도 우리나라 국내 판매도 많이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금년에 봐야 될 섹터는 반도체, 제약바이오, 전력, 원자재 외에도 하나의 섹터가 바로 K-뷰티다. 이런 의미에서 가져왔으니까
여러분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실리콘2입니다. 실리콘2 이제 다 아시죠? 제가 이제 2월 2일 날 처음으로 방송에서 서울경제TV 첫 출연한 게 2월 2일 금요일인데 그날 첫 공약주가 실리콘2였습니다. 그랬더니 이 당시 뭐든 반도체 지금 막 그 급호황을 누릴 때인데 자, 실리콘2를 딱 가져오니까 그 방송에 계신 분들조차도 첫 출연이니까 좀 뜬금없는 거 갖고 왔나 보다 이랬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 소개를 뭐라고 했냐면 이 회사가 이렇다고 그랬습니다. 150여 개국의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서, 이커머스를 통해서 화장품을 공급하고 있는 회사다. 그 수익률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외에 다른 방송사들도 따라서 한 게 아니라 아무도 그로부터 한 달간은 아무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제가 추천하고 2주 만에 급등을 해서 상한가 한 번 딱 기록했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이제 반짝 사람들이 이제 관심을 보였죠. 실리콘2가 KB2 중에서 유일하게 먼저 치고 나간 종목이 실리콘2고 지금도 가장 선봉에 서 있고 무너지지 않는 종목이 실리콘2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첫 종목이 바로 실리콘2. 자, 실적이 가장 좋고 금년 실적도 작년보다 훨씬 더 향상이 기대되는 종목이 실리콘2고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수익 구조가 다른 구조들은 보통 인력이 많이 동원되고 우리는 회사들도 어떤 수익을 내려면 인건비라든가 고정비 있잖아요. 건물이라든가 장비 투자비 이런 것들이 많이 잡혀 있는데 이 회사는 이커머스를 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픽스드 코스트, 고정 비용이 낮습니다. 그러니까 고정 비용은 동일한데 판매 서비스는 확 창오니까 늘어날수록 이 망을 넓힐수록 인터넷에서 사용할 수 있는 걸 늘릴수록 뭔가 하나 끼워 얹으면 되는 거죠. 뭘 이미 다 꽂아놨는데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모래판에 나무를 하나 꽂았는데 나무만 하나씩 더 꽂아야 되는 상황이지. 이 플랫폼이 뭐다? 이커머스다라는 거고 이커머스라는 전 세계 플랫폼에다가 그냥 미국, 영국, 한국 이렇게 꽂아놓은 거예요. 중동. 그러니까 심지어 전쟁을 한 러시아에도 꽂아놓은 거죠, 이게. 그러니까 굳이 거기에 러시아에서 팔러 개인이 안 가고 호텔 빌려 안 들여도 판매망이 구축이 돼 있지 않아도 팔 수 있으니까 고정비는 작고 판매망이 익스펜션, 확장될수록 이 회사는 계속 수익이 늘어나는 구조 자체가 좋은 구조라서 실리콘2가 급락장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오일선에서 계속 타고 있는 종목이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실리콘2를 가장 상세하게 알 수 있는 유일한 날일 겁니다. 실리콘2. 자, 실리콘2는 이런 이커머스 외에도 실제 영업망을, 그죠? 일단 이커머스만 깔아놓으면 안 되니까 이커머스 있다는 걸 알려주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마케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영업망이 미국과 네덜란드, 동남아시아에 구축되어 있다. 여기서 이 나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나라의 특징이 뭐냐면 이 나라들의 선호도가 뭐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이라든가 좀 유럽 중에서도 좀 부자 나라들 있잖아요. 부자 나라들을 뭐 영국 뭐 이런 나라들이 선호하는 게 아니라 조금 그래도 실용적인 그 문화가 있는 나라들 있죠. 미국, 네덜란드. 동남아는 좀 물가가 싼 대신에 수입이 작잖아요. 동남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이런 데는 개인적인 월급 수입이 낮으니까 베트남도 이렇고 마찬가지죠. 태국 이런 데는 좀 높지만 그래도 낮는데 이런 회사들에서 선호하는 인디 브랜드 위주를 판매할 수 있는 영업망을 구축했다가 핵심입니다. 영업망 없는 데가 어딨어요? 다 있긴 다 있죠. 전 세계에. 다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런 쪽에 핵심 타겟 마켓을 정확하게 찝었다. 그래서 그런 걸 잘하는 회사가 실리콘2다. 타겟 마켓을 잘 찝는다 이거죠. 당연히 그렇게 하니까 작년 매출이 2배나 증가했어요. 3,400억. 매출이 2배 증가한다는 건 상당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요즘 잘 나간다는 반도체에서도 금년에 뭐 매출이 급성장합니다. 그런데 급성장은 얼마일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그 고객사가 반도체 회사들도 캐파 증설이 얼마 하니까 얼마 늘어날 거다. 또 2차 전지 회사도 캐파 증설 얼마면 얼마 늘어날 거다 추정일 뿐이지 실제로 증가하는 회사는 없어요. 근데 이 회사는 실제로 작년에 2배나 증가해서 이 조그만 회사가 3,400억 매출을 올렸고 영업이익이 2배가 아니라 3배가 늘어요. 3배가. 영업이익이 3배 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물론 가끔가다 그런 회사가 있긴 있어요. 자동차 부품주란다 이런 데 있는데 이건 2배가 아니라 3배라는 건 역대급인데 더 우리가 놀라게 하는 것은 금년도 추정 매출인데 그대로 시행될지 모르지만 자, 어떻습니까? 작년에 2배 올랐는데 그 매출에서 다시 몇십 프로가 또 더 오른다입니다. 매출액이. 영업이익은 더 오르죠. 이거 가장 큰 변수가 뭐죠? 2가지 변수인데 하나는 이커머스가 전 세계적으로 구축되어 있다. 두 번째는 구축된 걸 놔두는 게 아니라 계속 영업망 익스펜션 스트래티지를 쓰고 있다. 확장에 노력을 해야겠죠. 노력을 해야 돈을 버니까. 그래서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 가만히 영업을 똑같이 하고 있어도 그냥 앉아서 수익입니다. 왜냐? 똑같은 물건을 팔아도 환율 차이가 크기 때문에 특히
미국과 유럽 쪽에는 환율 차이로 그냥 수익이 납니다. 환율 차이로. 환차익이죠. 환차익이 나기 때문에 수출주 있죠. 우리 조선, 자동차, 하이브리드, K뷰티 이런 종목들이 수익이 나게 돼 있는 구조다. 그리고 그 자체의 마진 차이도 있지만 그쪽에 있는 고객, 커스터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가격을 낮출 수 있는 요인도 되는 겁니다. 자, 환율이 1,300원일 때의 가격은 그 한국에 1,400원짜리를 1달러에 구입했는데 환율이 1,400원일 때에는 1달러로 한국 화장품을 1,400원어치를 구입할 수 있는 거니까 구입할 수 있는 품목 수가 0점 몇 배 늘은 거죠. 이렇게 자체로 늘어난 거예요. 가격이 똑같으면. 가격을 내려주면 구매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겠죠. 그러니까 이 자체로 이미 회사는 수익이고 고객도 현지 다른 나라의 유럽이나 미국의 캐나다의 고객들은 더 만족할 수 있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으니까 당연히 매출은 그대로여도 영업이익은 늘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매출까지 늘어난다. 그러니까 이 회사는 K뷰티의 선두주자다. 그래서 제가 2월 2일 추천드렸는데 차트를 보면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차트를. 자, 2월 6일이 언제냐? 자, 2월이 언젠가요? 네. 이때 어디쯤에 이게 2월 13일이니까 근데 제 첫 출연에서 이때 어디쯤 제가 추천을 했어요. 조금 높아 보이죠? 조금 높아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조금 높아 보이는데 그냥 일주일 있다가 일주일인가 2주일 이때네요. 이때. 여기 안 나왔는데 2월 1일 이때네요. 여기. 근데 추천드렸는데 뭐 거래일 기준으로 한 7일 정도 있다가 7일이나 10일 있다가 그냥 상한가 한방 딱 쳤어요. 상한가를. 딱 쳤죠. 거래량이 확 늘었죠. 그래도 2월 13일 현재 이 상한가 친 날도 아직도 세상의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2월 2일 추천드리고 2월 13일 날 상한가를 쳤는데 아직도 세상은 실리콘트가 그냥 올랐나 보다 그랬어요. 그리고 저도 놔줬죠. 놔두고 이제 추천 안 하다가 쭉 왔는데 계속 눕고 있는데 배열이 어떻습니까? 5일선이 내려왔는데 5일선이 21선을 뚫고 내려오지 않고 딱 만난 거예요. 여기 딱 만나서 뚫고 올라갔습니다. 자, 딱 올라갔죠. 자, 기술적으로 여기 사야 된다고 그랬나요? 말라고 그랬나요? 제가 지난주 강의에서도 정별 매매를 이렇게 한다 그랬죠. 기술적으로 5일선이 20일선을 뚫고 올라올 때, 그죠? 60일선이 받쳐줄 때 완전 정별인데 뚫고 올라왔어요. 이동선이 모였죠. 거래량 들어오죠. 이슈 있죠. 거래량 들어오죠. 이슈가 뭡니까? 환율이 막 올라가기 시작하죠. 사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딱 이날 화요일 날 우리 배트맨 K뷰티 축집지에서 같이 뭉탱이로 그렇죠? 같이 한꺼번에 추천드려요. 그러니까 실리콘트는 이때 이미 한번 추천드리고 상한가 먹고 다시 이때 추천을 드린 겁니다. 처음이 아니라 다시. 그러니까 이때서 이제 올리기 시작한 거죠. 이때 올리기 시작한 거죠. 이때 막 실리콘트가 막 오르는데 실리콘트가 먼저 치고 올라가고 K뷰티가 따라서 나중에 자 실리콘트가 올라갈 때 나중에 나오겠지만 이제 다른 K 화장품들은 이때쯤부터 올라오기 시작해요. 이때쯤부터. 이제 이때만 해도 아직 시장의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제가 2번 추천드렸는데 이때 추천을 드릴 때만 해도 아직 세상에서 K뷰티는 광고 없고 늘 반도체, HBM, 후공정, 그땐 유리기판이 아니죠. 필옵틱스, 물론 저도 필옵틱스를 추천하긴 했지만 필옵틱스 뭐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저 PBR, 또 저 PBR이 한때 유행했죠. 자, 이때마다 저 PBR이 어쩌고 저쩌고 그럴 때예요. 자, 그러면서 쫙 계속 오르죠. 그러면서 이제 이때쯤 되니까 K뷰티가 막 오르니까 모든 방송사들이 이제 K뷰티를 다루기 시작하면서 전문가들이 미국향 실적이 어쩌니 저쩌니 하면서 바로 뉴스가 터졌습니다. 뉴스가. 일단 다른 종목에서 보면 알 수 있는데 이 종목은 미리 제가 추천드리고 미리 막 올라갔고 뉴스가 나온 시점이 보이지 않아요. 차트상으로는. 다른 종목을 소개했을 때 뉴스가 나올 겁니다. 뉴스가 나왔는데 제가 이미 방송에서 소개시킨 뉴스가 그때 나온 거예요. 저는 이제 몇 월 달에 실적이 좋다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았는데 이 뉴스가 나온 게 아마 그때부터 나오면서 쭉 올랐는데 참 어떻습니까? 오늘날까지도 계속 그죠? 상승하고 있죠. 그래서 다시 또 눌렸죠. 그래서 제가 3차 추천. 여기서 다시 3차 추천했습니다. 자, 높지만 여러분이 그냥 여기는 안정적인 구간은 아니지만 여러분이 트레이딩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트레이딩 가능하면 어떻습니까? 4989를 엄청 할 수 있죠. 엄청 수익낼 수 있는 기간을 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주었습니다. 실리콘트는 그만큼 안정적이라 다른 종목이 급락한 날이 있었잖아요. 이 와중에 급락한 날이 언제 있었잖아요. 최근이니까. 그죠? 급락이 없잖아요. 5일선을 끼고 계속 붙어 있잖아요. 5일선을 끼고. 5일선 끼고 20일 깨고 내려간 적도 없고 살짝 터치한 게 2번. 다 5일선에 물려있죠. 그러니까 실리콘트가 그만큼 좋은 주식이다 이겁니다. 주식이 좋은 게 아니라 이 성장세는 반도체 뭐 요즘 얘기하는 우리 성장주는 비교할 것도 아니죠. 제약바이오는 비교할 것도 아닌 게 이렇게 안정적인 회사가 어디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구조가 그죠 코스트 비중이 낮고 그죠? 코스트 비중이 낮고
매출 비중만 계속 늘어나는 구조잖아요. 나라를 더 확대시키면 돼요. 판매망을 더 확대시키면 돼요. 이커머스를 하나의 거대한 플랫폼이 있고 꽂아 넣으면 되니까. 그죠? 그러니까 계속 여기서 안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가 1차 2월 2일, 2차 이때, 3차 이때 세 번 추천한 유일한 종목입니다. 제가 이제 방송에 나온 지가 서울경이 나온 지가 2월 달에 나왔으니까 3개월째인데 그냥 1개월 만에 1개월 만에 한 번씩 추천했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때만 방송 보시고 그냥 따라하셨어도 물론 이제 저와 함께 계신 분들은 제가 중간에 이렇게 얘기했죠. 중간에 막 2월 달에는 제가 매일 한 종목씩 말씀드렸는데 그냥 거짓말 치고 한 90% 손절한 것도 있긴 있죠. 1% 미만 손절이니까. 제 원칙이 1% 손절이니까. 그렇게 한 90% 다 올랐어요. 이렇게 다. 그중에 한 종목이 실리콘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실리콘투는 제가 가장 아끼는 종목인데 방송에서 어차피 나올 거니까 제가 미리 얘기한 거죠. 원래는 제가 방송 출연 안 했으면 추천 안 할 종목인데 그죠? 얼마나 좋습니까? 3번. 1번, 2번, 3번. 어디에서 사도 이익이 본다. 자, 여기서 우리가 얻어야 될 그 교훈 레슨은 뭐냐? 우리가 5일선 이동평균순위 정배에서만 사면 크게 물건이 없다 이거죠. 그냥 아무 종목이나가 아니라 실적과 이슈, 수급이 받쳐주는 종목. 그죠? 그런 종목에 이렇게 실리콘투 같은 거를 잘 거래하면 좋다. 여전히 거래할 수 있는 영역이 실리콘투다. 여러분의 관심 종목 섹터에 아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바이오라든가 다른 종목과 더불어 넣어두시면 좋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내려와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좀 이 정도 좀 사게 왕창 사게 그죠? 그래도 왕창 추천할 거 아닙니까? 아 대박입니다 이렇게. 물론 이렇게 내려온다고 무조건 사는 게 아니고 더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제가 원하는 지점은 요즘입니다. 요점. 아니면 요즘에 좀 내려와 주든가. 내려와주면 좀 수익이 더 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다 알아갖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안 내려보내요. 내려보내야 제가 좀 추천을 한번 4번째 추천할 텐데 아직 기회를 안 줍니다. 제가 추천한 타점을 잘 보세요. 자, 여기서 5일선 뚫고 올라올 때입니다. 5일선 뚫고 올라오죠. 다 5일선 뚫고 오는 3번째 지점에서만 추천합니다. 중간에는 이게 결과가 이래서 그렇지, 결과가 좋아서 그렇지, 내릴지 오를지 어떻게 알아요? 모르지. 뚫고 올라올 때 21선이 받쳐주죠. 21선이 받쳐주죠. 21선, 5일선, 21선, 5일선. 자, 21선, 5일선. 자, 여기서 21선에 막혀서 못 내려가죠. 이렇게. 이때 사는 거래. 그죠? 이때 추천하는 거죠. 여기는 애매모호하죠. 그러니까 아직 추천을 안 하는 거죠. 자, 다음 종목은 제이시스 메디칼인데요. 제이시스 메디칼은 모 증권사에서도 이미 작년부터 여기 추천했던 종목입니다. 추천이라고 해도 모 증권사에서 굉장히 좋게 봤던 게 우리나라 5대 증권사 중에 하나인데 제이시스 메디칼을 좋다고 봤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도 이제 관심 있게 본 거죠. KBT를 봐야 되는데 제이시스 메디칼이 특징이 있습니다. 이 회사는 그 우리 유통망이 디스트리뷰션 파트가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다 있는 거죠. 온라인 상으로도 살 수도 있고 실제 병원 영업도 진짜 때리고 그죠. 대리점도 곳곳에 배치돼서 대리점 영업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피부미용 기기가 전국에 있는 대형 병원에 다 들어가고 그죠. 지역 유통망에도 다 있고 또 온라인 상에도 살 수가 있고 이러니까 할 수 있는 판매망은 다 구축해 있는 어떤 그 단순한 피부 미용이 아니라 그 기기들을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다 양쪽에서 매출을 올리고 있다. 그렇게 양쪽에서 매출을 올리다 보니까 매출이 이 정도 영업이익이 363억이라는 얘기는 매출 대비 영업이익률이 대충 뚫게 보면 1,400억에 10%가 140억이죠. 280억. 20%가 영업이익률이 23년도에 영업이익률이 매출을 했는데 영업을 했는데 영업 중에 한 25%가 비용 빼고 수익이 났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뭘 판매했는데 보통 회사들이 기업이 1년에 영업이익이 10%가 나면 굉장히 잘 되는 회사거든요. 근데 이 회사는 판매를 했는데 그중에서 비용을 다 빼고 물론 금융 비용은 빼지 않고 한 25% 대략 25%를 영업이익을 냈다. 대단한 거죠. 2024년도 추정 매출은 어떤가 보니까 추정 매출도 올라가요. 근데 이것 또한 계산해 보니까 영업이익률이 25%에서 30% 정도 올라가잖아요. 대충 보니까 1,800억에 30% 얼마니까 480억이죠. 30 몇 프로가 한 30 몇 프로가 대략 33% 30% 이상이 영업이익률이라는 얘기죠. 세상에 무슨 사업을 해서 30% 이상의 영업이익률이 납니까? 자, 여러분들이 뭐 언론 사업을 해도 그렇고 그죠? 반도체를 팔아도 그렇고 그죠? 뭘 팔아도 반도체에서 실적 좋다 그러는데 영업이익률 30% 넘는 회사 있나요? 1도 없죠. 반도체 주가만 비싸지 영업이익률 30% 내는 거 어딨어요. 그러니까 아까 실리콘투와 더불어 이 이익률이 엄청난 회사예요. 그러니까 모 증권사에서 작년부터 이렇게 직원들한테 추천을 하죠. 일반인들한테는 안 했지만 그죠? 일반인들한테는 안 했어요. 그 직원들한테 추천한 게 제이시스 메디칼이에요. 이게 영업이익률이 이렇게
25%대에서 33% 금년도 올라간다니까 그래서 잘 봐야 될 종목인데 역시 제가 KBT 특강에서 반드시 이 회사 좋습니다 하고 일바에 올려놓은 종목이 실리코트 추천 주고 그 1타 강의주 중에 핵심은 제이시스 메디칼이다. 그랬더니 수익률이 단기간에 60% 났습니다. 뭐 어떤 분들처럼 막 작년 11월에 했는데 6개월 지났는데 보니까 60% 올랐다 이런 게 아니고 그냥 KBT 추천하고 그냥 그 다음날부터 올랐는데 얘는 좀 늦게 올랐어요. 제가 늦게 오른 건 보통 한 4일 후에 오르면 늦게 오른 겁니다. 거래일 기준으로 화요일날 추천했는데 화요일날 소개했는데 수목금 그다음 월요일날 오르면 제일 늦게 오른 종목이 바로 4일 후에 오른 건데 물론 중간에 조금씩 오르는 거 빼고 그래서 그다음부터 오르기 시작해서 이게 59% 올랐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림이 어떻게 되는지 잠깐 보면 자 언제부터 올랐나 보세요. 강의를 딱 이때 했어요. 화요일날 밤에 밤 8시 20분 중에 1타 강의에서 K뷰티 딱 묶어서 이때 강의를 제가 할 때마다 자신 있는 거는 대한민국의 어떤 전문가나 방송들도 K뷰티를 논하지 않고 제가 알기로 이때부터 뉴스가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어떤 뉴스가 나오면 요때인 것 같아요. 제가 그때는 요때쯤에 뉴스가 나왔는데 무슨 냐면 1, 2월 달 K뷰티의 실적이 엄청나다 하는 게 신문에 쫙 월요일부터 나온 거예요. 월요일날 나왔어요. 이때인지 아마 둘 중에 하나가 월요일인데 K뷰티의 1, 2월 수출액이 엄청나다. 미국 70%, 일본 30%, 중국 17% 이렇게 나온 거야. 막 신문에서 막 드디어 터져나오기 시작한 거야. 제가 이때 강의했는데 이때 강의 들으신 분들 아마 긴가민가 그랬어요. 저 사람 또 갑자기 이상한 주식 갖고 왔나. 그래서 앵커분도 그러시더라고요. 앵커분도 아니 오늘 또 이상한 종목 강의하시나요? 이상한 거 하는데요. K뷰티입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름도 생소한지 맨날 반도체, 전기차, PBR, 저 PBR 뭐 이러다가 그다음 삼성물산, 금융주 뭐 2차 전지 막 이러다가 KBT 생소했는데 뉴스가 나오니까 드디어 이제 월요일날 주목을 받고 올라간 겁니다. 월요일날 주목을 받고 이때 올라가면서 쫙 하루도 빠짐없이 오르죠. 하루도 안 빼놓고 여기까지 고점을 찍었죠. 자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렇게 하루도 빠짐없이 거의 3주간에 걸쳐서 그냥 뭐 몇 개월 올랐다 올린 게 아니라 쫙. 자 제가 수없이 강의 드린 게 뭐야? 여기까지가 정별 매매라 이겁니다. 여기까지 오르는데 추천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매매를 어디까지 했냐. 여기까지가 정별 매매라입니다. 자, 아까 우리가 차트는 안 보여드리지만 제가 여러 번 토요일마다 방송을 드릴 때마다 말씀드린 것은 정별 매매를 하자. 5일선이 깨면 던지자. 운봉이다. 던집시다. 늦었습니까? 늦었다 생각해도 던지자. 던졌어야죠. 그죠? 던졌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까지 내려왔잖아요. 이렇게요. 아무리 좋은 주식도 내려오면 길이 없어요. 왜 길이 없냐? 파는 사람 많고 여기서 매도한 사람 많고 매수한 사람 많은데 그죠? 올라오면 매도 칠 거 아니에요. 올라오면 매도 치고 올라오면 매도 치자니까 여기서 이게 바로 이제 프레셔란 겁니다. 프레셔. 그죠? 주주의 스탁홀더의 쉐어홀더의 프레셔입니다. 이 프레셔가 바로 이동평균선이라는 얘기죠. 이 프레셔를 누르고 뚫고 올라가면 이거를 돌파 매매라고 하는 겁니다. 자, 하방 압력, 즉 매도 압력이 5일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5일선이 깔려 있다는 얘기는 매도 압력이 밑에 있기 때문에 올라간다 이 소리고 5일선 밑에 있다는 얘기는 매도 압력이 위에 있으니까 당연히 올라가려면 그저 매도하려는 사람보다 매수하려는 사람이 많아야 올라가는데 이 매수하려는 사람이 없이 그냥 매도하는 사람은 많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올리려고 노력을 했어요. 양봉에서. 매도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더 내려오죠. 이 회사 좋은 주식이라고 여기서 막 방송에서 추천했어요. 막 실리콘탐 지금도 막 오늘 추천하시면 실리콘탐 제이시스 메디칼 추천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내려오잖아요. 이런 데서는 추천하면 안 됩니다. 이런 데서는 올라갈 수는 있어요. 내려갈 수도 있지. 확률이 반반인데 반반도 아니죠. 내려가는 건 내려갈 확률이 한 60% 되고 올라갈 확률이 한 40% 되니까 싸다고 사시면 안 돼요. 이 회사 좋은 회사고 실적 많이 내지만 굳이 여기서 떨어지는데 살 필요는 없고 다시 이렇게 그림이 올라갈 때 그죠? 자 여기 어떻다고요? 돌파 매매가 일어날 때 이럴 때 여기 아까 추천드린 장소 있죠 여기 그죠? 여기 제가 항상 추천드리는 위치가 똑같잖아요. 이렇게 딱 상승하고 눌림목 줄 때 5일선 닿았을 때 그죠? 상승하고 눌림목 줬을 때 이럴 때 살아요. 그죠? 이럴 때는 모르죠. 이미 결과가 그렇지. 여기 상승하고 뚫은 게 없잖아요. 뚫은 게 없으니까 반드시 정별 매매를 하자. 예. 대표적인 게 제이시스 메디칼이다. 이 회사는 피부 미용인데 전국 판매망도 있고 온라인 판매망도 있고 병원 영업망도 있어. 영업이라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네트워크가 있어서 아는 사람도 있고 의사들도 많이 알고 뭐 이렇게 되는 거지. 그냥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판매망을 팍 늘리려고 되는 게 아니라 비용 구조도 맞춰야 되고 그죠? 루트도 뚫어야 되고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영업망이 곧 회사의 매출이자 이익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실리콘트 같은 것도 온라인 오프라인
영업망이 있었고 마찬가지 JCC 메디칼은 화장품은 아니지만 피부 미용 기기지만 역시 온라인과 오프라인 그 영업망이 있다. 영업망이 두 개라는 얘기는 판매가 그만큼 두 배는 아니지만 두 배 가까이 될 수 있다는 양대 구축, 그죠? 그걸 갖고 있다는 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적을 급증하는 회사들의 공통된 특징은 어떤 종목이 아니라 그 섹터의 영업망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에 다 있더라. 이런 게 주목하자.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게 그겁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다 있다. 그죠? 그리고 반드시 이렇게 음봉을 그리고 올선 깰 때는 매도하자가 제가 초지일관되게 말씀드린 겁니다. 여기서 뚫은 데도 있죠. 이렇게 해서 양봉이 나올 때는 사면 되죠. 다시 사면 되는데 안 뚫었는데 이게 압력이 하방 압력이 있는데 왜 여기를 뚫고 사냐 이거죠. 막 사라고 추천하는 분들도 있어요. 와 올라갈 것 같긴 해요. 딱 봐도.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내려가는 경우도 있는데 내려가는 경우에 걸리면 그죠? 망신이죠. 망신. 예? 망신이 아니라 자기 돈 손실이죠. 손실. 굳이 수익을 안 내도 돼요. 손실 조금 보면 돼요. 여러분들 저도 이렇게 종목을 같이 하시는 분들에게 자주 알려드리지만 그죠? 손실 날 수도 있고 다 맞출 수도 없죠. 다 맞출 수 있으면 신이죠. 근데 손실 날 때 조금 한 1, 2%에서 끊으면 돼요. 이익 날 때 많이 올리면 되죠. 이익 날 때 이렇게.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막 급등한 종목 따라잡지 마시고 내려올 때 싸다고 절대 일반인들이 잘 실수하는 게 뭐냐면 내려올 때 좋은 종목이 싸다고 막 사들이는 경우가 있어요. 대박, 몰빵 하시면 안 됩니다. 몰빵 하시면 안 돼요. 자, 다음 보시겠습니다. 자, 글로벌 텍스프리. 자, 글로벌 텍스프리는 아시아 최초의 세금 환급 대행 사업이다. 제가 이제 과거에 한 25년쯤에 저도 이제 뭣도 모르고 이제 영국에 와이파이를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나오기 전에 세계에서 와이파이라는 개념을 처음 만들 때 그 영국에서 컨퍼런스 회의가 있었어요. 세계 회의에 막 기자들도 많이 오고 그랬는데 저도 이제 우연히 참석을 하게 됐어요. 그때 갔는데 뭐 이렇게 개인적으로 뭐 살 거 아닙니까? 샀는데 영국 공항에서 우리나라에 그때는 제가 샀던 기억이 없는데 텍스프리라는 이 세금 환급이 기억이 없는데 영국에서는 텍스 리펀드를 해준대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영국의 텍스 리펀드 회사가 한국 지점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몰랐는데 영국에서는 물건을 사면 외국인들한테 텍스 리펀드를 해준다는 게 한 몇십 년 전에 이기였어요. 그래서 제가 대단하다 그랬는데 한국에서 그 이후 얼마 안 돼서 글로벌 텍스프리가 아시아 최초로 그러한 세금 환급 대행하는 사업을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세금 환급은 국내 독보적이죠. 독보적. 자, 외국 회사들도 오래전에 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또 아시아 최초로 세금 환급 대행 사업을 시작했다. 굉장히 특징주다. 그죠? 매출 구성이 뭐냐 봤더니 역시 세금 환급이 70%고 화장품은 3%인데 제가 안 썼는데 여기에 IT 부분에 솔루션 부분도 있어요. 한 17%인가. 그래서 따로 있는데 이건 기타 매출이고 주로 이제 사장품은 조금 있고 주로 세금 환급이 주 매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이게 세금 환급이라는 것은 그 면세점에서 많이 사요. 환급을 해줄 거 아닙니까? 외국인들이 많이 사서. 그런데 우리 코로나가 발생하고 21년, 22년에는 적자를 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회사가 드디어 리오프닝이 23년도에 됐잖아요. 23년도 되니까 리오프닝 효과에 의해서 작년도 흑자 전환이 된 겁니다. 처음으로 흑자 전환. 그죠? 그런데 이제 흑자 전환돼서 막 이 회사가 오르다가 갑자기 지난달에 이번 달인가요? 이번 달이죠. 갑자기 이번 달이네. 갑자기 프랑스의 텍스 환급 사업이 해지가 됐다. 악재가 떠오면서 이제 급락을 했습니다. 차트를 제가 보여드리겠는데 급락했죠 이게. 여기까지 좋았는데 세금 환급에 대해서 프랑스 매출이 이제 2, 4분기죠. 그러니까 그냥 4월부터 없어지게 되니까 그냥 장대 연봉을 내리꽂으면서 모든 매물이 터져나온 겁니다. 폭탄 매물이. 그럼 저는 또 언제 추천드렸냐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노란 표시를 했는데 제가 추천드린 위치는 항상 똑같아요. 종목과 관계없습니다. 잘 보시면 추천드려서 39% 수익 냈지만 어떤 분들은 뭐 300% 수익 낸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건 뭐냐 그러면 그런 분들이 아마 재능이 뛰어나셔서 그렇지만 막 6개월, 1년 주고 있으면 그렇게 날 수도 있고 6개월, 1년 후에 마이너스 100% 될 수도 있죠. 카카오 이런 거 어떻습니까? 여러분 추천받은 셀바스 AI 이런 거 어떻습니까? 그런 건 그냥 거의 마이너스 80%죠. 그런 것들을 계속 지고 있었으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되죠. 단기적으로 최소한 길어야 1, 2주 내에 승부를 봐야죠. 한 2주, 저는 2주 내에 승부를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 2주 내에 승부를 봤죠. 이렇게 추천드리고 그걸 2주 내에 그냥 급등을 했죠. 하루도 빠짐없이. 똑같이 K뷰티가 동반 급등했습니다. 얼마든지 매도할 기회 줬는데 음봉치면 여기서 매도를 했으셔야 되고 운 좋게도 다시 리바운딩 했죠. 그럼 여기서 매도를 하셨어야 된다. 자, 아까 우리가 똑같은 교훈을 드렸는데 반드시 이렇게 깨고 내려올 때는 혹시 늦게 사셨어도 손절을 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종목은 틀린데
차트는 똑같아요. 이 차트에 아까 제가 뭐라 했습니까? 제가 차트를 보면 뉴스가 나오는데 이미 이 음봉에서는 내일 뉴스가 나올 거를 아는 세력이 팔았다 이겁니다. 이 그림이 똑같아요. 잘 보시면 급락한 종목의 공통된 특징은 전날 음봉을 그리면서 뭔가 그림상에 또는 수급상의 표시가 반드시 있는데 보통 이런 그림이 나와요. 양봉을 치면서 잘 가다가 음봉을 때렸는데 뭔가 누구 파는 세력이 막 갑자기 나오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좋다고 막 떠들고 있는데 막 뭔가 이상한 게 나와요. 그럼 여기서 분명히 소수의 사람들은 회사의 직원들이 될 수 있고 임원이 될 수 있는데 소수의 사람들은 이 내용을 당연히 알겠죠. 아니 회사에서 실적이 안 잡히고 프랑스 사업이 해지되는 걸 회사가 모르고 발생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 회사의 내부자들은 알기 때문에 반드시 뉴스가 새 나가면서 이때 던질 사람 다 던진 거예요. 자, 이때 누가 던졌냐? 그 뉴스를 모르는 사람들이 서로 그냥 아침부터 갭 하라는 게 아닌 아침에 뉴스가 나왔다 그 소리예요. 아침부터 갭 하라가 뛴 게 아니라 전날 나온 게 아니라 아침부터 뉴스가 나오면서 쭉 긁어내린 거죠, 이렇게. 다시 올라갑니까? 못 올라갑니까? 못 올라가요. 자, 시장에서 신뢰를 잃었다 이겁니다. 이 회사가 수익이 더 왕창 줄 것도 아닌데 시장에서 글로벌 텍스로 이익을 많이 보는데 프랑스 사업이 해지됐다고 해서 그래서 이 신뢰를 잃으니까 올라가려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걸린 사람들을 다 뚫고 올라가야 되죠. 이걸 뚫고 올라가려면 정말 이 악재의 3배 이상이 되는 호재가 뜨지 않는 이상 쉽지 않죠. 그러면 이 종목은 제가 추천드려서 39% 약 40% 수익을 냈지만 이 종목은 기간주죠. 우리 시간이 좀 흘러야 된다. 흘러서 많은 사람들한테 이런 게 잊혀지면서 쫙 이어가는 최소한 3개월 이상의 기간이 필요하다. 물론 이제 단기적으로 이렇게 반등하려고 막 보이죠. 단기적으로 막 깔짝깔짝 하는데 이거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에요. 깔짝깔짝 하다가 또 빠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고 이건 확률이 없는 얘기거든요. 확률이 없는 투자보다는 확률이 있는 투자를 하자.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레슨 2가지를 말씀드리면 매수할 때의 레슨과 매도할 때의 레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수할 때는 항상 정배열 구간 이럴 때 매수하시고 혹시 물렸어도 정배열을 유지하면 가져갈 수 있는데 자 정배열에서 치고 올라오죠. 자 매도 압력을 뚫고 올라왔잖아요. 매도 압력은 뭐라고 그랬죠? 5일선이다. 5일의 평균 가격이 넘어섰다. 5일의 평균 가격이 예를 들면 여기가 5,000원인데 종가상의 5일의 평균 가격이 5,300원이에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매도하고자 하는 사람의 평균 가격이 5,000원인데 이미 5,300원에 와 있으면 매도하는 사람들이 밑에 있는 거예요. 매도하고 싶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올라갈 여지가 높다. 그래서 이때 플러스 서는 데에서 여러분들 매수를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5일선 다 위에서 하고 있을 때는 이게 이익이 날 확률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5일선 밑에 있을 때는 매도 압력이 더 높은 거예요. 이게 매도 압력이. 그죠? 5일선 밑에 있을 때는. 그죠? 그래서 이거를 조심해야 된다. 글로벌 텍스프리는 아시아 최초의 세금 환급 대행업을 했고 우리나라 최초지만 좋은 회사지만 대신 이러한 변수가 좀 큰 회사다. 아까 화장품 회사라든가 피부 미용 기기, 실리콘트라든가 제이시스 메디칼과는 다른 업종이기 때문에 어떤 사업, 그 대행 사업의 협업 관계가 끝나느냐 여부냐가 굉장히 영향을 미치는구나. 이렇게 얘기해서 우리가 여기서 얻어야 될 교훈은 매도할 때, 수익 낼 때 교훈 2가지를 잘 기억하자. 이런 의미에서 제가 오늘 가져왔습니다. 다음은 인그루드랩인데 인그루드랩을 잘 여러분이 모르실 수 있어요. 인그루드랩은 뭐냐면 인그루드랩은 기초 화장품, 색조 화장품 이런 걸 아주 순수한 화장품 회사죠. 화장품인데 여기 이제 구조가 있어요. 이 구조가 있는데 그건 좀 이따 설명드리고 이 회사가 이런 구조가 있어요. 제가 여기 그려드리면 맨 위에 대주주가 코스메카 코리아입니다. 코스메카 코리아고 여기 밑에 회사들이 있어요. 이렇게. 자, 중국 담당하는 회사, 동남아시아 담당하는 회사, 여기가 하나가 잉글우드랩이에요. 여기는 미국 담당하는 회사, 여기는 잉글우드랩 코리아, 한국 담당하는 회사 이렇게 돼 있어요. 구조가. 여기가 코스메코 코리아가 대주주고 여기 중국 담당하는 회사가 있고 아시아 담당하는 회사가 있고 미국 담당하는 회사, 한국 담당하는 회사 이렇게 있는 거예요. 여기는 한국도 팔겠죠. 근데 여기 잉글우드랩 코리아는 미국의 현지 회사예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 화장품들을 많이 파는 뉴욕에 이제 거리 있거든요. 거기서 가까운 뉴저지주가 있어요. 뉴저지주는 말만 뉴저지지 사실 뉴욕이랑 붙어 있어서 뉴욕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뉴저지에서 출근합니다. 뉴저지가 크지만 거기서 이제 뉴욕과 가까운 쪽에서 있는 공장이 여기도 있고 마케팅 팀도 여기가 있어서 뉴욕의 전시라든가 이런 쪽에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 배 타고 비행기 타고 물건이 날아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그냥 생산을 합니다. 뉴저지에서. 그러니까 미국에 침투하기 좋죠. 그 미국 회사니까 어떤 미국의
관세 압박이라든가 이런 것도 없고, 그죠? 현지 생산, 현지 마케팅을 이렇게 인글루드랩이 하고, 이게 판교에는 마케팅을 하는 회사가 인글루드랩 코리아가 있고, 인천에 작은 공장이 있는데 한국 매출은 적어요. 자, 인글루드랩은 다 이제 미국향, 북미향 매출이니까, 자, 북미 실적이 늘었다. 그러면 KBT 북미 실적이 늘었다. 그러면 퀴즈양품이 늘었다 하면 어디겠습니까? 그러면 인글루드랩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어디냐? 그 다음에는 저기 아까 실리콘투가 제일 많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인글루드랩과 실리콘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국내 상장된 유일한 미국 화장품 회사다. 자, 아까 설명드렸고, 한국 마케팅은 인글루드랩 코리아가 하겠다. 코스메카 말씀드렸죠. 코스메카 코리아가 이제 여기 이 회사도 상장 회사인데 다 아시죠? 이 회사는 이제 화장품을 주로 판매하는데 이 회사는 구조를 잘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중국 담당, 아시아 담당, 미국 담당, 한국 담당 쫙 구조가 아주 스트럭처가 잘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품 섹터에서는 인글루드랩이 그냥 대형 회사는 아니지만 수익을 내기 유리한 구조다. 왜 유리한 구조냐면 미국 사람들이 이게 뉴욕이나 이런 데 사는 사람들이 이제 어떤 아주 부자들 말고 어떤 일반인들은 주로 중저가형 인디 브랜드를 선호하는데 주로 중저가형 인디 브랜드를 판매해요. 그러니까 미국에 어제 고물가를 발표했지만 고물가일 때도 사람들이 뭐 중저형 가격의 인디 브랜드 화장품을 선호하기 때문에 인글루드랩의 매출은 수익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도다. 그래서 탄탄한 회사인데 사실 실리콘투와 양대 산맥을 할 수 있는데 주가 상승률은 좀 낮습니다. 원래 오를 때는 인글루드랩이 더 오르는 경우도 있어요. 인글루드랩의 특징은 뭐냐면 기간 매수가 한번 이어지면 계속 이어져요. 이게 계속. 그리고 언제 올라갈지 몰라요. 계속 안 오르는 척 하는데 어느 날 하루 빡 올라가거든요. 그날 이제 수익을 챙기셔야 되는 좀 종목상의 특징이 실리콘투랑 좀 다르다. 그래서 이게 안 오를 것 같은데 오른다. 그죠? 얘는 조금 중장기 보유해도 될 이런 주식이라서 급등락을 하지 않지만 안정적으로 이렇게 지금 보이는 수익률처럼 자, 수익을 내는 회사가 인글루드랩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인글루드랩도 제가 추천드린 위치가 똑같죠? 이 회사가 그죠? 수익을 많이 냈는데 2월 22일에도 고점을 찍고 그죠? 쭉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때 추천드렸는데 어떻습니까? 쫙 계속 수익 구간을 주죠. 그죠? 계속 수익 내잖아요. 계속 얼마든지. 근데 조심해야 될 시점이 또 왔네요. 여기 음봉을 때렸잖아요. 여기서는 좀 조심을 하셔야 돼. 여기는 왜 음봉을 때렸잖아요. 음봉을. 물론 이제 이 회사 좋다 보니까 제가 KBT 전체를 보고 달러 동향을 보고 수출 실적을 보고 움직여야 되는데 여기서는 조금 애매모호한 구간입니다. 여기서는 확실하게 올라섰을 때 매매하시면 좋다. 그래서 인글루드랩은 이러면 대형주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거래할 때 꼭 관심 있게 보셔야 될 큰 영역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5월장 그 대응을 한번 보기 전에 봤던 종목들 한번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 종목이 실리콘투 있죠. 실리콘투가 내려오기만 하면 제일 좋은 종목이에요. 탄력성도 좋고 외국인과 기관이 좋아하는 종목이 됐어요. 제가 이제 추천드릴 때마다 그 얘기가 없었는데 외국인과 기관이 좋아하는 종목인데 제가 이때 추천드릴 때만 해도 이 사이에 사실 외국인 수급이 쭉 들어왔어요. 근데 아무도 바라보질 않은 거예요. 외국인들이 반도체를 얼마만큼 매수하냐 이런 것만 보고 있었지 실리콘투를 이게 물밑에서 쫙 매수하고 있는 거를 여기는 안 나왔는데 모르고 있는 거예요. 모르고. 딱 보면 이게 올릴 거라고 딱 알려주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는 안 나왔지만 수급이 들어오고 이렇게 5일선을 돌파하고 이동평균선 정별 초입에 매수하자. 이게 오늘 실리콘투의 핵심 내용이고 자 제이시스 메디칼은 똑같죠. 자 실리콘투 틀린 게 없는 게 자 이렇게 이동평균선 초입에 매수하자. 초입이 안 되면 뭐 기회줄 때 이렇게 매수하자. 내려오면 이런 때는 매수하지 말자. 올라갈 때 다시 이런 그림이 나오면 매수하자 이겁니다. 이런 그림만 매수하셔도 내려오면 수익이 나요. 굳이 막 따라잡지 않으셔도. 자, 글로벌 텍스트프리. 자, 이건 매수보다도 중요한 게 뭐냐? 매도를 중요하다. 이렇게 치면, 음봉을 치면 그냥 여러분들이 여기서 수익 실현을 하시자 이거예요. 수익 실현. 더 이상 욕심 부리지 말고 이 정도면 버려주자. 하는 게 글로벌 핵심이고 매수 구간 똑같죠? 이동평균선 초입, 장대 양봉을 뚫고 올라온 날 또는 다음 날 음봉 주면서 이격을 줄 때, 이거는 좀 교훈이 틀린 게 이렇게 5일 이동평균선과 주가가 떨어져 있으면 이 이격도가 벌어지는데 이게 붙이잖아요. 붙일 때까지 기다려본다 이거죠. 붙일 때까지. 매수 기회는 일주일 내내 줍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고 화요일 날 수, 목, 금, 귀일 줬죠. 물론 수, 목, 금 다 조금씩 올랐어요. 이렇게. 금일만 안 오르고. 그죠? 그 다음 월요일 날 주말에 일요일 날 뉴스가 나오면서 이날 땅 친 거예요. 이때 1, 2월 KBT 실적이 급등했다 하면서 화장품이 급등했는데 글로벌 텍스트리도 급등한 거예요. 그죠? 화장품 뉴스가 나왔는데 같은 뉴스에서 이날 딱 올라간 거예요. 이날 뉴스가 딱 일요일 날 오후에 나오면서 제 기억에는 1, 2월 화장 KBT 수출이 급증했다 나온 게 딱 급등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뉴스가 나오기 전에 매수하고 뉴스가 나오기 전에 매도하자는 게 제가 오늘 글로벌 텍스트리를 알려드린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다. 그죠? 뉴스가 나온 다음에 하면 늦습니다. 오늘도 금요일 날도 반도체주가 급등한 건 무슨 뉴스가 나왔죠? 미국에서 엔비디아가 급등했다. 그리고 시간에 그제 폐장 후에 가격도 1.몇 % 올랐다. 이런 게 나오니까 급등했잖아요. 계속 가나요? 아니죠. 계속 가는 줄 알고 자, 오전장에 다 매물을 두들겨 맞고 다시 내려오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제 반도체는 맛이 갔으니까 반도체는 올라가는 게 정해져 있어요. 몇 개 안 돼요. 그건 이제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저랑 함께 하시는 가시면서 그건 좀 참고하시고 방송에서는 다 말씀을 해줄 수가 없고 오늘은 이제 KBT라는 이 섹터에만 집중해서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글로벌 텍스트리는 뭐다? 세금 환급에서 국내 독보적이긴 하지만 이런 악재가 있기 전에는 반드시 매도를 해서 일정 부분 수익이 나면 이게 매도를 하면서 올라가는 게 좋아요. 여기까지 누가 쥐고 있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수익 내면 팔고 이렇게 파는 게 제일 좋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인그루뎃 보겠습니다. 끝으로 화장품 업체. 자, 이게 뭐라고 그랬죠? 국내 유일하게 상장된 미국 화장품 회사다. 물론 대주주는 한국의 코스메카 코리아지만 미국에 있는 회사가 인그루드랩이고 한국의 회사는 인그루드랩 코리아다. 그래서 미국향 매출이 제일 좋고 실적 대비해서 주가는 사실은 별로 안 올랐어요. 실적은 원래 이 정도는 올라야 되는데 16,000원대 올라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14,000원대잖아요. 그러니까 아직도 올라갈 여지는 한 10%, 20% 더 있다. 제일 안 오른 게 인그루드랩이다. 18%다 수익률이. 뭐 수익률이 계속 뭐 이거 다 합치면 엄청나겠지만 충분히 이런 구간에서 매매하셔도 좋은 종목이다. 그래서 이게 차트만 좀 안정화되고 KBT에 대한 그 뉴스가 좋은 게 계속 나오면 잘 관심 있게 봐야 될 게 이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끝으로 여기까지 KBT를 마쳤고요. 자, 5월 달에는 우리가 어떻게 매매할 것이냐를 한번 보겠습니다. 5월은 양봉 가능성이 높다고 그랬죠. 그래서 보통은 월초 연휴에는 5월 어린이날 있고 보통 그 5월 그죠 6일이 대체 휴일이죠. 그러니까 4, 5, 6, 3일 연휴니까 이제 3일날 금요일날 3일날부터 약세일 3일날 2일날부터 약세일 확률이 높으니까 개장가 5월 초가 되면서 5월 1일 외에는 약세일 확률이 높다. 다시 이제 연휴가 끝나고 나면 보통 그때 사람들이 이제 뭐 주식도 하고 이러니까 강세장이 예상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고 KBT라서 제가 오늘 화장품하고 피부 미용 얘기했는데 같은 관련 그 리오프닝주로 여행, 항공, KBT를 같이 보자 이 말씀이고 여행주에는 뭐가 있죠? 하나투어, 모두투어 이렇게 보시면 되고 항공주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진에어, 제주항공, 뭐 에어부산 이런 게 있죠. 대형주 아시아나 뭐 그 대한항공은 좀 어렵고 이런 거 보시고 자 대한항공 관련된 그 호텔 영업을 하는 한진칼 이런 게 있을 수 있고 KBT는 제가 말씀드렸는데 아까 원래 제가 강의 드렸던 종목들은 더 있어요. 본느도 있고 실리콘도 있는데 얘들도 막 급상승을 했는데 제가 이제 오늘 강의가 KBT 목적이기 때문에 좀 뺐습니다. 걔들도 본느도 있고 클리오 이런 게 있다. 잘 보시고 항공은 에어부산, 제주항공, 여행은 하나투어, 모두투어 이런 게 있으니까 아마 이것이 연휴 관련주가 아니라 연휴 후에 우리 환율, 고환율 시대의 핵심 섹터가 될 수 있다. 거기에는 여행, 항공, KBT 될 수 있다. 보통 5월, 6월이 되면 사람들이 여행을 가니 뭐 여름에 여행객을 짜니 이러면서 항공권을 막 예약해요. 그러니까 그때 되면 또 이제 지금 없는 섹터가 요즘 안 나오는 게 뭐예요? 항공하고 여행 안 나오잖아요. 그런 게 부각될 수 있으니까 그때 수급이라든가 우리 차트상의 이동평균선을 잘 보자. 이런 의미에서 제가 가져왔으니까 잘 보시고 이외에 여름 관련 섹터가 조금 움직이는 게 있어요. 빙그레가 움직이는데 이제 실적은 안 좋은데 제주 맥주가 좀 잘 움직여요. 우리 제주 붙은 게 잘 움직이는데 제주 형제가 있잖아요. 제주 반도체, 제주 맥주는 한 번 움직이면 급등을 많이 하니까 우리 관심 섹터에 넣어야 될 음식료주에는 여름주에는 빙그레, 제주 맥주가 있다. 근데 끝으로 이제 냉난방주도 이제 미리 여러분들 계속 살펴주셔야 되는데 우리가 창문형 에어컨 그러면 파세코입니다. 물론 에어컨 그러면 우리가 알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삼성, LG잖아요.
근데 삼성, LG는 대형주니까 에어컨만 파는 게 아니고 가전도 팔고 핸드폰 팔고 반도체도 팔고 이렇기 때문에 어떤 냉난방의 직접 수혜가 안 돼요. 그러니까 딱 그것만 파는 회사가 이제 우리 난방, 난로를 파는 회사가 파스코, 겨울에는, 여름에는 창문형 에어컨으로 선두주자, 이게 파스코입니다. 파스코. 그죠? 파스코가 실용적이고, 파스코가 실적이 작년에 조금 안 좋았는데, 그전에는 솔직히 엄청 급등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우리 선풍기, 신일 선풍기 아시죠? 그게 신일전자인데, 얘도 이제 후발주자로 창문형 에어컨을 좀 내놨어요. 그러니까 우리 냉난방을 하면 다른 종목들도 많이 있는데 잡주가 많고, 그냥 파스코, 신일전자 정도는 알아두자. 음식료는 빙그레 제주맥주 이렇게. 그래서 5월장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안 쓰는 건 이제 한번 첨언해 드리면 반도체는 급상승 시대는 끝났고 이제 실적이 되는 반도체주 이런 거.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HBM 반도체 측의 PSK 홀딩스라든가 STI, 주성 엔지니어링 이 정도는 실적도 많이 내고 향후에 더 성장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특히 STA 같은 것들은. 그런 종목들은 이제 반도체에 넣을 수 있는데 다른 종목들은 오르면 내리고 내리면 오르고 그래서 홀짝홀짝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매수 타점을 잘못 잡으면 여러분들이 그냥 세 종목 샀는데 한 종목은 올라갈 수 있는데 두 종목이 내려가면 손실이에요. 그러니까 그 영역보다는 좀 안전한 영역의 섹터, 수급이 오는 쪽도에 좀 주목하자. 그래서 제가 예상할 수 있는 게 5월장에는 이렇게 연휴 이후에 여행, 항공, K뷰티가 다시 주목할 수 있고 날씨가 더워지니까 음료수, 빙그레 또 뭐 여기 없지만 롯데칠성 음료 이런 것도 있죠. 이런 것도 있고 제주 맥주 이런 것도 있고 냉난방주도 잘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오늘 쭉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 K뷰티를 설명드린 이유는 시대에 맞는 거시 변수에 맞는 섹터가 K뷰티다라는 의미 설명을 드린 겁니다. 고환율 시대 수출이 유망하고 그리고 상품에 저가 메리트가 있는 거 외국인들이 선호하는 섹터가 K뷰티니까 우리 5월 달에도 이 종목을 놓치지 말고 잘 보는데 다만 고점에 있는 종목들이니까 많은 양을 따라잡지 마시고 트레이딩 하시고 트레이딩이 어려우시면 여러분들이 저랑 함께 할 시간을 가지면 마음 도움이 될 걸로 추정이 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